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지분 경매에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경매, 공동으로 우리 형제들이 물건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좀 사고를 쳐가지고 그 물건이 이제 그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은 내가 형편이 되면 잡아야죠. 뭐 가치 없는 물건이면은 모르겠는데 가치가 있는 물건 같으면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내가 공유자 같으면 내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얼마 써냈을 때 내가 이제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개찰하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저요 하고 나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면 경쟁률이 낮다라는 것은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그 낮은 금액으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첫 번째에서 제가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해당 물건의 다른 공유자가 경매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죠? 형제들과 같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물건이 있는데 형제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지분 물건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원래의 가치보다 많이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입찰을 하지 않으므로 경쟁률이 낮아지고 낙찰가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금액, 낮은 금액으로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유자가 아닌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공유자가 이제 입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제3자 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받았어요. 뭐 3분의 1을 지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이제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3분의 2 지분 가진 그 공유자들하고 협의를 하면 되겠죠. 내 거를 당신이 사가든지 당신 거를 나한테 팔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유자가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자금 여력이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금 여력이 없어서 입찰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늘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보면 그때는 없었지만 경매 진행할 때는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낙찰받은 저한테 찾아와서 말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내가 얼마 시세 얼마 쳐가지고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또 될 수도 있겠죠. 느긋하게 나도 급할 게 없으면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런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를 내가 끝까지 내가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만히 있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3분의 1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있다 보니까 나머지 3분의 2 중에 또 한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안 좋아져 가지고 또 경매에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공유자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번에는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로 해가지고 또 싸게 나머지도 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런 식으로 차분차분 이렇게 온전한 물건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또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또 해가지고 합하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남은 것도 그럼 경매가 안 나오더라도 협의해가지고 적당한 금액에 또 매수를 하고 해서 온전한 물건을 만들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던져놓고 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내가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제가 안내 드렸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고자 해도 협의가 잘 안 되고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당신네들이 좀 사가라. 웃돈 얹어주고 사가라. 이렇게 해도 그쪽에서 나는 돈 없다. 그래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 지분 경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하고 하기에는 나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런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거쳐서 경매에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지분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 들어오겠지? 에고 귀찮아라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싸게 낙찰을 받는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이런 이제 경매가
때는 지분이 아니고 온전한 물건 하나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낙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낙찰가율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이 되고 나면은 그 돈을 뭡니까? 지분만큼씩 서로가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온전한 물건이 경매에 나오므로 이번에는 지분만 경매에 나왔을 때보다는 시세 대비 낙찰가율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는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잘 보세요. 여기서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라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이 낙찰받는데 저요 하고 나가서 우선 매수는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입찰자와 같은 입찰 절차를 거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현금화해서 나눠 가지는 거 말고 이걸 내가 다 하고 싶다 하면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입찰에 참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분 경매를 가지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단 시간은 걸립니다. 뭐 이걸 지분 경매 낙찰받아서 한두 달 내에 수익을 올리고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느긋하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길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매에 이제 지분 경매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뭡니까? 물건의 공유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분 경매라는 건 항상 조금 시세 대비 많이 낮게 이제 낙찰이 되니까 내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청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그걸 확보하는 방법. 그죠? 공유자가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그 공유자가 안 들어왔어요. 입찰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받아서 뭡니까? 내가 낙찰받은 거를 당신들이 조금 더 나한테 이렇게 돈을 더 주고 사가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들 상황이 안 좋아서 공유자 우선 매수 이렇게도 못 들어왔는데 당신들 것도 나한테 파는 게 어때요?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는 온전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협의도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그 지분이 결국은 또 경매에 나왔어요. 그럴 때는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이용을 해가지고는 저렴하게 또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뭡니까? 그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는 현금화해서 나눠 가시는 거. 이때는 지분 경매일 때보다 시세 대비 낙찰가율이 높으니까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걸 내가 가지고 싶다 온전하게 그러면 나도 입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는 아니지만은 입찰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하지만 수익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이왕이면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눌러주시고 뭐 알람 설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해주시면은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